네,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 2020년 3월 30일에 있었죠. 이거 관련해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음성 파일이 있는지 이걸 당시 윤 총장이 다른 채널 A 기자에게 물어본 정황. 이게 재판 자료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자, 검찰은 해당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었고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민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명민입니다. 예, 일단 이게 좀 시간이 한 2년 흘러서요.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기억 못하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 사건 핵심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사건은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상의해서 예. 유시민 당시 그 이사장의 비리를 털기 위해서 특정 이제 이철 대표라는 특정 그 사업하는 사람을 예. 협박을 했다,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예. 라는 취지, 그런 혐의를 받았던 사건이고, 예. 이동재 기자는 실제 재판을 넘겨진 사건입니다. 예. 그때 MBC 보도 나왔을 때 그 이동재 기자도 그렇고 한동훈 검사도 이거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네. 녹음 파일 같은 거 없다 그랬었고. 그랬죠. 예, 예. 자, 그리고 그 관련 사건이 결국은 기소가 됐는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고요. 한동훈 검사장도 혐의 없음이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어떻게 좀 전개된 겁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재 기자는 예. 그 강요 미수죄로 강요가 이제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강요 미수죄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무죄 예. 선고받은 이유가 예. 피해자한테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건 아니다. 아하, 예. 그래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 당시에 그 이동재 기자가 했던 얘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협조하면 가족들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정도, 우리랑 한 배를 타는 거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예. 이 정도 가지고는 강요로 보기 좀 어렵지 않냐. 이런 판단을 재판부가 한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를 개입해서 방해를 했다. 네. 라는 의혹을 받았고 예. 그것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최근에 법원에서 징계가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할 때 주요 혐의점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장은 휴대폰이 압수됐는데 네. 지금 포렌식, 그러니까 휴대폰을 열지를 못하고 있지, 예. 기술적으로 아직 열지를 못하고 있어서 예. 한동훈 검사장에게 당신 휴대폰 비밀번호를 떳떳하면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좀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이번에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고 또 MBC 기자가 어제 유튜브 통해서 공개한 내용 보면은 이 채널A 기자들끼리 주고받은 그 메시지 이게 복원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거기에 뭐가 담긴 거죠? 내용이? 네,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처럼 우리 회사도 이 녹음 파일 없다, 이런 관련성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달라라는 예. 부탁을 법조팀장에게 하니까 법조팀장이 이제 그 대화를 나눈 상대방에게 그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야, 그럼 회사가 거짓말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답변을 해서 실제로 한동훈 검사와 채널 이동재 기자가 어떤 모종의 예. 얘기들이 주고받았고 녹음 파일이 혹시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비슷한 취지인데 그 대화를 했던 그 기자가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의 음성이 지원되는 것 같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해서 음성이 지원된다. 실제로 어떤 녹취록을 그 사람이 본 것 같고 본 녹취록을 통해서 이 정도면 한동훈 직접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들린다. 라는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한동훈과의 그 녹음 파일 같은 게 실제로 존재했던 게 아닌가라는 강력한 의심을 받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채널A 법조팀장과 대화를 나눈 이 비 기자
이 기자는 그 당시 법조팀 소속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안과 특별한 연관이 없는 인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눴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B 기자는 예. 채널A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기자이고 예. 이 사건 이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진상을 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한 기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기자이죠. 예. 그래서 채널A 법조팀장과 이런 대화들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한동훈 음성 지원 이 파일이 존재한다면 이 녹취가 그럼 검찰이 법원에 보낸 증거 목록에 들어가 있다면 그 검찰도 이 녹음 파일 존재를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충분히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검찰의 증거에서 나왔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을 윤석열 총장이 계속 방해를 해왔고, 예. 네, 이동재 기자도 전문수사 자문단이라는 독특한 것을 뭐 요청을 해서 예. 어떻게든 수사를 피해 나가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 과정에서 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당시 검사 이제 혐의자이자 피의자였던 사람인데 예. 이 사람과 수시로 그 둘이 검찰총장과 한동훈이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뭐 단체 카톡방 검사들 몇 명이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다라는 예. 이런 정황들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보면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당시 이동재 기자도 그렇고 한동훈 검사장도 뭐 녹음 파일 그런 거 없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자 그러면 김용민 의원께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음성 파일 존재 여부를 뭐 확인하려고 했다 이런 의심을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매우 강한 의심이 듭니다. 예. 사실은 그 동안에는 한동훈 검사와 그 채널A 기자 둘 사이의 문제였고 예.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이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덮어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정도의 의심을 해왔었는데 예. 이 녹음 파일을 현재 검찰총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했던 사실들을 보면 예. 윤석열 총장과의 관련성 혹은 윤석열 총장도 공범일 가능성들에 대한 것들이 이 녹음 파일에 존재하거나 관련 자료들에 존재하는 게 아닐까. 다시 말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본인 사건으로 인식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정황들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을 때 입장으로는 뭐 한동훈 검사장과 막역한 사이니까 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보도. 그래서 아무래도 잘 알 것 같은 뭐 기자한테 이걸 좀 알아보려고 확인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매우 이례적이고요.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감찰부에서 조사하겠다고 했을 때 감찰을 막았거든요. 예. 사실은 그게 궁금하면 감찰부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진상조사를 하는 공식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통해야 되죠. 그런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 아마 신뢰할 수 있는 기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기자를 통해서 별도로 알아본다라는 것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있으면 뭐 어떻게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방해하는 동안에 그 사이에 이동재 기자는 자신의 핸드폰과 노트북 같은 것들 다 포맷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대역을 써서 한동훈 검사장과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의 대역을 녹음을 다시 하려고 시도했다가 법조팀장의 반대로 무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된 것이고 그 사이에 증거인멸을 했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감찰을 계속 방해했던 사실을 보면 윤석열 총장도 단순히 궁금해서 알아보는 수준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이 압수됐다라는 보고를 이제 대검 간부들이 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 당시 대검 간부의 진술에 의하면 그 보고를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다.
라고 당시 대검 간부와 대검 차장 검사가 둘이 보고를 하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진술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것을 종합하면 윤석열 총장이 단순히 자신의 측근의 이게 궁금해서 알아본 수준은 넘는 것 같다. 합리적 의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검찰 입장을 좀 볼까요? 그 검찰은 당시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음성 파일 존재 여부를 문의했는지 이 여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확인해 줄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이게 참 흔히 검찰에서 쓰는 대응 방식들인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없으면 그냥 없다라고 잘라서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죠. 아예 이 사건 이 얘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거나 확답을 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확인해서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하면 답을 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검찰 식구를 뭐 덮어주거나 감싸려고 했던 그런 관행들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입장이 없는 것처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고. 그렇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이요. 이게 풀리면 될 텐데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저도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 대검 국감과 법무부 국감에서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저 역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대검이랑 법무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휴대폰 포렌식을 해서 열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해당 기종이 이스라엘 어떤 업체를 통해서 열렸던 그런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검사가 무슨 독립운동 하듯이 수사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치켜세웠거든요.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사건의 프레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아주 나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어쨌든가 본인의 말이 그 말이 맞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정도로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떳떳하게 휴대폰 열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의혹들을 다 해소하고 한동훈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한동훈은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계속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휴대폰을 빨리 열어주고 해당 내용만 빨리 확인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억울함을 밝히고 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하고 싶습니다. 억울하면 진짜 본인이 휴대폰 비밀번호 빨리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하긴 이 핸드폰에 저장됐을 내용만 하시는 공개가 밝혀지면은 네,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좀 사실 명확해질 상황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해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 당연히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전화해서 녹음 파일 여부를 물었는지도 해명해야 되고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 법원 징계 판결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감찰도 방해했고 수사도 방해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방해하는 사이에 이동재 기자는 증거를 다 인멸했거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로 드러난 것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부터 해야 된다. 해명도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윤 후보가 최근에 사법 분야 개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찰 독립시키겠다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공약이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본인과 검찰을 위한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라는 것과 검찰총장 예산을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 그리고 공수처를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매우 문제가 큰데 그걸 지금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큰 흐름만 말씀드려 보면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보복 수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시사를 사실상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동훈 검사장을 앉히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발표한 공약은 그런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어떤 밑그림과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라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권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요. 김 의원님 나오시니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동접자가 엄청 급증합니다. 타이밍 좀 직접 나와주세요. 네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과 인터뷰였습니다.